이번 주 수업 주제로 저는 플러터 다트에 있는 아이솔레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아이솔레이트가 뭔지 저도 이제 처음 들었어가지고 공부하면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이솔레이트가 뭘까라는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플러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스레드 모델이잖아요. 그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그 최종 결과물을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는 건데, 이 아이솔레이트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각각의 독립된 스레드랑 메모리를 할당 받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그 작업을 나누는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플러터에서 간단하게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렌더링 시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상적으로는 60 프레임 기준으로 16 미리세컨드, 이제 120 프레임 기준으로는 그거의 한 반절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싱글 스레드에서 이제 복잡한 연산을 이 싱글 스레드 모델에서 복잡한 연산이 중간에 있게 된다면은 이제 이 프레임이 드랍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사용자가 그 UI를 그 앱을 사용을 했을 때 버벅인다든지 그런 이제 끊김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지연 뭐시기라고 하던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멀티스레드의 좀 장점을 가져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멀티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공유된 메모리를 바탕으로 작업을 여러 개를 나눠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멀티스레드 모델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단점이 있자면 이제 아무래도 공유된 메모리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작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로 작업을 못해서 좀 연산에 느려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뭐 이제 동기화라고 뭐 뮤텍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이제 한 스레드당 그 한 이제 메모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다른 스레드가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 작업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 여러 번 들어보셨을 예시일 수 있겠지만, 이제 은행 어플에서 그 돈을 동시에 이제 출금을 했을 때 그 A 작업에서 30만 원, B 작업에서 50만 원 그 출금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A 작업의 결과 값은 이제 70만 원이겠고, 이제 B 작업의 결과 값은 50만 원이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A랑 B랑 동시에 이제 그 공유된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 이제 A의 그 추출값을 반영을 해서 B에서도 이제 그 추출값에서 빼야 되는데, 이제 동일한 값에서 동시에 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복사가 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이제 뭐 락이라고 이제 건다고 하는데, 이 락을 이제 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이제 무한 로딩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플러터 다트에서는 그 멀티스레드의 그 단점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이제 기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여러 아이솔레이트가 각각의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이랑 스레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A에서는 이 메모리랑 이 스레드를 갖고 너 이 작업해라. 뭐 B에서는 넌 이 작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트 간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는 필요로 할 때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각자 이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서로 공유를 할 게 생기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 이 작업했다. 이 작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그다음 말씀드릴 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활용을 하면은 이게 사용을 안 했을 때랑 어떻게 뭐가 왜 다른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약간 그 사진을 뿌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흑백 사진으로 변환하는 아무튼 그걸 주제 그 기능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먼저 그 따로 아이솔레이트 사용하지 않은 그 코드에서는 일단 이렇게 연산 작업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처리를 진행을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눌렀을 때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일단 어 작동으로 보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얘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미지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누르면은 이제 이 상단 부분이 멈춰지죠. 이제 이 UI가 그 메인 스레드가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연산이거나 무거운 연산이거나 하면은 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활용을 해볼 건데 이제 아이솔레이트 활용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폰이랑 컴퓨트인데 일단은 스폰은 커스터마이징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이솔레이트 기능이라고 하면 컴퓨트는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간편하게 아이솔레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 API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 스폰을 간단하게 빠르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뭐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이 되는 스폰 먼저 보자면은 어 여기 일단 연산 과정은 그대로 있고 이 연산 과정에서 이제 해당 어디였지? 잠시만요. 예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연산 과정 후에 이제 메시지에다가 이 리졸트 값을 send 그 보내주는 그 형태인데 이게 이제 send port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 패싱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연산을 진행을 했고 이 결과값을 너한테 보내준다라는 그런 그 플로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하고 변환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서 send를 보내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리시브 포트가 있어요. 그 이제 보내준 메시지 패싱을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시브 포트를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스폰을 활용해 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위에 아까 있었던 연산 작업이랑 이제 그 샌드 포트의 내용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작업을 보시면 변환했을 때 UI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이 상단의 UI는. 그래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변환이 되고 해서 이 변환된 값을 이제 받는 형식입니다. 네. 이렇게 받는 형식인데 이 스폰을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 샌드 포트랑 리시브 포트로 이제 보낼 때랑 받을 때를 지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작업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꼭 이 포트를 죽여 줘야 됩니다. 리시브 포트는 이제 닫아 줘야 되고, 아이솔레이트 이 생성한 과정은 이거를 이제 다시 닫아 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그 다트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 가상 머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상 메모리 아이솔레이트를 활용한 가상 메모리를 생성하는 과정이 이제 그 다, 다트 버추얼 머신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비지 컬렉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용자가, 아니 그 개발자가 직접 이걸 끝내지 않으면은 뭐 너가 따로 할 게 있겠거니라는 판단으로 이제 따로 그 작업이 끝나도 그 끝을 안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접 끝을 꼭 내줘야지 이제 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고 메모리 할당을 종료를 해가지고 이 메모리 누수 과정, 그 누수 문제를 그 안 거칠 수 있다? 안 거칠 수 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포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컴퓨트는 좀 더 간단하게 사용이 되는데, 일단 연산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요. 근데 이제 아까는 샌드 포트로 이제 메시지 패싱, 그 리시브 포트랑 해가지고 메시지 패싱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다면은, 컴퓨터는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 함수이기 때문에 리턴으로 바로 이 값을 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끝났을 때 바로 이 저장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따로 그런 뭐 변환 완료 이후에 그 개발자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뭐 해줘야 될 작업은 따로 없습니다. 컴퓨터가 그 기본적으로 그 아이솔레이트 킬이랑 리시브 포트 종료 이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은 뭐 동일하게 상단에는 UI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변환을 하면은 뭐 종료가 되는 그런 과정을 뭐 거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아이솔레이트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멀티스레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솔레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싱글 스레드 그 모델에서 이 아이솔레이트까지 같이 쓰면은 왜 단점이 없는 거 아닌가? 왜 안 사용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단점이 뭘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잠시 가져왔는데, 이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에 각각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권희님께서 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이제 단점, 아이솔레이트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 단점이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공유된 메모리가 아니고 각각 할당된 메모리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메시지 패싱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그 데이터가 뭐 인트 뭐 스트링 뭐 이런 형식의 간단한 타입이면 괜찮은데, 이제 인스턴스 객체라든지 뭐 그런 좀 복잡한 객체들 있잖아요. 유저 뭐 해가지고 그 뭐 심영규 뭐 60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놓은, 간편하게 작성을 해놓은, 근데 이거를 이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로 다시 직렬화
과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 아이솔레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정적인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거나 하면은 이제 그 메모리 생성 과정에서 생성을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또 아이솔레이트를 활용을 하면은 독립된 공간에서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 얘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솔레이트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함수를 빼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뭐 이제 아이솔레이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대부분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활동에서 뭐 얼마나 이 기능을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된 게 아무튼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이솔레이트로 병렬적 처리를 해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의 뭐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아무튼 아이솔레이트가 뭔가라는 시작으로 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 사항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질문할 거리가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아이솔레이트를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을 하면은 그만큼 빨라질까를 한번 이제 각자 이제 간단하게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하시면 답할 자신도 없어가지고 가져온 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든 많으면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튼 기기의 환경에 그 CPU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CPU 코어 수만큼 병렬 실행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트 만약에 CPU가 6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솔레이트는 최대 6개까지. 그 이후의 개수까지 만약에 생성을 하게 된다 동시에. 그럼 이제 대기가 걸리고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복잡한 객체를 아이솔레이트로 보낼 수 있나? 이건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정확히는 이 직렬화 가능한 데이터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로 변환을 한,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트는 별도 메모리 공간이라서 객체 자체를 보낼 수는 없고 복잡한 객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스 객체라든지 뭐 그런 어 파일 형식을 이제 보낼 수는 없고 이제 변환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생성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제 뭐 그럼 이 생성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그럼 미리 만들어 두면은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좋을까? 라는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솔레이트로 하면 무적인데 왜 안 쓰냐?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객체를 제이슨 형태로 한번 직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거를 이제 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공유된 메모리에서 작업을 한 번에 하면은 그런 과정도 없고 연산 그런 복잡해질 일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3번의 답은 그렇습니다. 아이솔레이트가 이제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코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정원님 말씀대로 이제 점유를 해버리니까 손해이긴 한데 만약에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나 빈번한 호출일 경우 얘가 계속 점유를 하는 게 미리 그 계속 그냥 생성 삭제를 반복을 하는 것보다 빠르다 하면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수업은 마치고 수업 마치고 이제 질문 사항 받아야죠. 맞아. 네. 그거보다 치명타인 이유가 하나 있다. 아, 그거보다 치명타인 이유. 어, 그거보다 아이솔레이트를 활용을 활용했을 때 치명타. 치명타가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따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치명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저거 스폰이라든지 컴퓨터 사용할 때 비동기 어웨이트로 따로 저걸 해줘야 되는데.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